오사부의 선견지명. 본 영상은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제작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 의사 결정 시 전적으로 투자자님의 책임과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종목 중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을 수 있으며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매도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도움이 될 수 있는 오사부의 선견지명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2021년 11월 15일 월요일 오사부의 선견지명이 오사부입니다. 오늘 시장도 양시장 모두 꽤 많이 올랐어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급등이 나왔는데 코스피 시장은 1.03% 상승이 나왔고 코스닥 시장은 1.98% 거의 2%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먼저 좀 시장을 좀 볼게요. 그래프를 좀 보시면요. 2900 부근까지 떨어졌다가 3거래일 연속으로 좀 양봉이 떴죠. 어제 1.5%, 어제가 아니죠. 지난 금요일날 1.5% 정도 상승이 나왔고 오늘도 1% 넘게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제가 체크를 좀 할게요. 여기 봉 3개, 여기도 요 봉 3개. 보시면은 똑같은 패턴이죠. 양봉 3개 나오고 양봉 3개 나오고 저번에 2900에 다다랐을 때랑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 수급을 보면요. 시장 수급을 보면 10월 13일이네요. 13일. 이때 보면 금융투자가 13일부터 매수를 하면서 시장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 3거래일 연속으로 13, 14, 15 3거래일 연속으로 매수를 하면서 금융투자가 매수를 하면서 이렇게 양봉 3개가 강하게 나왔어요. 요번에 볼까요? 요번에도 보시면 11일날 지난주 목요일이죠. 목요일날 금융투자가 거의 매수는 안 했습니다. 거의 매수는 안 했지만 그래도 매도를 안 했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4280억 매수를 하면서 1.5% 상승이 나왔고 오늘 4092억 매수를 하면서 오늘도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어요. 10월 13, 14, 15를 보시면 그때는 외국인이 매수가 안 들어왔었죠. 오히려 13일하고 14일은 매도가 나왔는데 금융투자 쪽 그리고 연기금하고 금융투자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양봉이 3개가 떴고 근데 요번에는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으로 금융투자도 3거래일 연속이긴 해요. 숫자상으로는 그러면서 거의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오히려 지난번 양봉 3개가 나왔을 때보다 지금 상황이 조금 더 좋아요. 조금 더 시장 수급을 보자면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저는 시장이 2970 정도가 오면은 하락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금융투자가 저번하고 똑같이 매수를 해주면서 거기에 외국인 매수가 좀 더해졌죠. 그러면서 지금 오늘 시장이 거의 3000, 2999.52니까 3000이라고 봐야 되겠죠. 3000인데 이렇게 되면 만약에 요번에도 시장이 3050까지 올라가서 물론 뚫어주면 좋아요. 뚫어주면 좋은데 만약에 거기서 저항이 나와서 시장이 밀린다 그러면은 연말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2900에서 3050에 박스권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모르겠어요. 오늘 밤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번 상승은 제 예상과는 달리 3050까지는 좀 봐줘야 될 것 같아요. 3050까지는 3050까지는 봐줘야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금융투자 혼자 밀어 올리는 게 아니라 그동안 매도를 했던 연기금이 매수가 들어오고 물론 연기금 쪽으로는
시장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수는 좀 약해지면서 매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좀 높기는 하죠. 예, 그러니까 연기금 쪽으로는 크게 기대를 하지 말고 금융투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금융투자도 시장 지수가 3050에 근접을 하면 근접할수록 예, 매수 규모가 줄어들거나 매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 외국인은 좀 달라요. 외국인은 3050이 되든가 안 되든가 예, 만약에 내일도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 외국인은 단기적으로는 매수 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금융투자랑 연기금은 3050에 지수가 점점 근접을 할수록 그 매수 강도는 예, 낮아지거나 매도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지만 외국인은 좀 틀립니다. 예, 외국인은 좀 틀리기 때문에 이 점을 본다고 하면은 예, 저번에는 뭐 외국인이 딱히 매수를 해주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시장이 3050을 못 넘어갔었어요. 예, 근데 요번에는 금융투자하고 연기금의 도움이 없더라도 어쩌면 물론 가능성은 낮아요. 가능성은 낮지만 3050을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일단 뭐 외국인 쪽으로 이렇게 매수가 계속 들어올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었어요. 못했죠. 예. 외국인도 매매 방향이 없이 그냥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도 뭐 거의 4천억 들어오는 거 보니까 한번 살짝 좀 기대를 해봅니다. 예, 근데 이번 반등은 뭐 3050 정도까지만 저는 보고 있고 일단은 3050까지만 보고 있고 만약에 3050을 넘어간다 그러면은 저는 다시 비중을 좀 늘려볼 생각입니다. 오늘도 좀 늘리긴 했어요. 예, 한 종목 매수를 하면서 비중을 좀 늘리긴 했는데 뭐 그 종목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오늘 뭐 그 종목 말고 다른 새로운 종목 하나 말씀을 드리긴 할 거예요. 예, 어쨌든 시장이 뭐 3거래 연속으로 양봉이 나오고 특히 지난주 금요일이랑 오늘은 예, 꽤 좀 강하게 좀 상승이 나와가지고 예, 기분은 좀 좋습니다. 제가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동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질까봐 예,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지만 코스닥 시장이 차트는 훨씬 좋아요. 코스피보다는 예, 뭐 지금 뭐 증권사들 뭐 리포트 같은 거를 보면 뭐 연말까지는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보다는 좋게 갈 거다 뭐 그런 말들이 좀 많기는 해요. 예, 그 점은 좀 참고를 하시고 예, 코스닥 시장도 제가 언급을 안 하더라도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그러면은 종목 좀 볼게요. 예, 처음으로 볼 종목은 세진중공업 보겠습니다. 세진중공업 보시면 오늘 같이 좋은 날에 못 가네요. 그죠? 거의 보합에서 좀 마감이 됐는데 예, 이 종목은 예, 차트상으로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오늘 금융투자 쪽으로 좀 매도가 나왔죠. 2만 주 정도 좀 매도가 나와서 오늘 못 올라갔습니다. 예, 못 올라가가지고 뭐 큰 특징적인 부분은 없어요. 큰 특징적인 부분은 없는데 아쉬움만 좀 남네요. 예, 오늘같이 좀 좋은 장에서 파란불이 떴다는 게 예, 조금 많이 좀 아쉽긴 합니다. 예, 뭐 세인중공업 좀 더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종목 상상인. 예, 상상인을 보시면 오늘도 상상인은 반등이 나오긴 했어요.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1.67% 반등이 나왔는데 뭐 기술적으로 봐도 그렇고 수급적으로 봐도 그렇고 뭐 기타 쪽에서 계속 매수를 해준다 뭐 요 정도 우리가 좀 뭐 좀 주목해 볼 상황인데 이것도 크게 중요하진 않죠. 예, 기술적으로도 오늘 반등은 나왔지만 아직 뭐 20일, 10일, 5일선 다 하락을 하고 있고 오늘 반등에서 뭐 5일선을 뭐 뚫어준 것도 아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반등이 뭐 나오기는 했지만 큰 의미는 없다. 예, 그렇게 좀 보고 싶고요. 다음 종목입니다. 명신산업입니다. 명신산업은 오늘 장중에 5%까지 올라갔었죠. 예, 5%까지 올라갔는데 예, 기관적으로 좀 매도가 나오면서
낙폭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상승폭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오늘 만약에 5% 정도에서 끝났으면 이게 완전히 방향을 돌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오늘 뭐 외국인 프로그램으로 15만 주 넘게 좀 매수를 해줬지만 투신하고 사모펀드 쪽에서 매도가 좀 많이 나왔죠. 14만 주 넘게 14만 5천 주 정도 좀 나와가지고 외국인이 매수한 게 큰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밑꼬리를 달면서 21선 돌파가 안 됐어요. 장중에는 돌파를 했지만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21선 돌파가 안 됐습니다. 물론 5일선을 다시 윗방향으로 좀 돌리긴 했는데, 요즘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흐름이 좀 안 좋죠. 예. 머스크가 자꾸만 좀 주식을 팔아대서 테슬라 주가가 자꾸만 떨어지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명신산업은 뭐 잘 버티는 중이긴 합니다. 저번에 한번 3만원에서 추가 매수를 하긴 했었는데, 뭐 이 종목은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더 떨어져도 가져갈 겁니다. 뭐 다행히 떨어지진 않고 반등이 나오긴 하는데, 저는 이 종목에 대한 좀 기대가 좀 뭐 단기적으로는 뭐 그렇게 크게 뭐 기대할 만한 부분은 없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오늘 사모펀드에서 또 4만이 아니죠, 8만 4천 주 정도 또 매도가 나와가지고, 저는 사모펀드 쪽으로는 단기적으로 나올 물량 거의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뭐 끝이 없이 나옵니다. 끝이 없이 나와. 단기적으로는 뭐 크게 기대할 만한 부분은 없지만, 물론 그런 건 있어요. 테슬라 주가가 저번 주에 굉장히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번 주에는 좀 반등을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은 좀 있어요. 테슬라. 그리고 테슬라가 반등을 하면서 이제 명신산업도 그 영향으로 좀 튀어 올라가는 뭐 그런 흐름을 좀 기대해 보면 모를까. 그 외에는 딱히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은 없어요. 뭐 그거밖에 없죠. 외국인이 뭐 프로그램으로 좀 매수를 많이 해서 이제 외국인 수급발로 올라가는 거, 그 정도. 그리고 테슬라 낙폭과대에 따른 뭐 기술적 반등, 뭐 그 정도, 한 두 가지 정도는 좀 기대해 볼 수는 있겠는데, 그 외에는 뭐 딱히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새로운 종목 하나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어떤 종목이냐면 팜스코입니다. 팜스코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뭐 생소한 종목은 아닙니다. 우리가 농업 분야에 관련된 종목인데, 이 종목의 기술적인 분석을 먼저 좀 해보면, 주봉 잠깐 볼까요? 주봉을 보시면 여기서 쭉 올라갔다가 길게 한번 조정받고, 쭉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또 길게 한번 조정을 받고, 여기서 잘 보시면 쌍바닥입니다. 쌍바닥. 좀 크게 해서 볼까요? 크게 해서 주봉상 상승 긴 조정, 상승 긴 조정을 받고 지금 쌍바닥이 나왔어요. 주봉상으로는. 그리고 5주선 위에서 지금 주가가 자리를 잡았고, 주봉상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주봉상으로는 한 번 더 이제 튀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추세선을 보더라도 고점 높아지고 있죠. 저점 높아지고 있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좋습니다. 일봉을 보시더라도 뭐 최근에 한번 급등을 했다 또 급락을 맞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긴 하는데, 21선도 완전히 이제 돌아섰죠. 우상향으로. 5일선도 뭐 당연히 우상향으로 따라가겠죠. 그리고 오늘 밑꼬리단 도찌가 좀 나왔는데,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기술적으로는 이제 한번 갈 때가 되긴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종목을 오늘 말씀드린 거고요. 이 종목의 매매 동향을 좀 잠깐 좀 볼게요. 매매 동향을 보시면 기관 쪽에서 요날 10월 27일 요날 하루 빼고는 기관 쪽에서 연일 매수 중입니다. 연일. 언제부터였을까요? 계속 매수였네요. 본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온 게 9월 10일부터
오늘까지 딱 하루 빼고, 2달 넘는 기간인데 딱 하루 빼고 기관 쪽에서는 계속 매수가 들어옵니다. 기관 쪽에서는 계속 매수가 들어와요. 오늘도 보시면 뭐 연기금 쪽은 뭐 특히 뭐 딱히 뭐 볼 건 없어요. 연기금 쪽으로는 오늘 뭐 2,000주 정도 좀 매수가 들어왔는데 연기금 쪽은 무시. 그리고 보험 쪽에서도 매수긴 한데 뭐 그렇게 크게 물량이 들어오진 않아요. 이 종목은 투신입니다. 투신. 투신 쪽으로 매수가 좀 그런 대로 좀 강하게 들어오죠. 거래량 대비 거래량 대비 좀 강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오늘도 기관이 총 합쳐서 14,000주, 거래량이 10만 주밖에 안 되는데 기관 쪽으로 14,000주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도 무시하시면 돼요.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뭐 수급적으로는 굉장히 좀 안정적입니다. 기관이 뭐 9월 10일 이후로 딱 하루 빼고 딱 하루 빼고 지속적으로 좀 매수가 좀 들어오는 상황이라 기술적으로도 괜찮고 수급적으로도 좀 괜찮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곡물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죠. 곡물 가격이 다 많이 올라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봐도 지금 뭐 물류 대란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복합적으로 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아무튼 곡물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곡물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이 종목의 기업 내용을 잠깐 좀 보시면요, PBR이 한 배 수준이 안 돼요. 퍼도 18배,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영업이익을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 많이 늘었죠. 2018년, 19년에 조금 안 좋아졌다가 20년에 많이 좋아졌죠. 많이 좋아졌고 벌써 9월 3분기까지 지금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벌써 작년 거를 넘어갔습니다. 많이 좋아진, 작년에 그 영업이익이 많이 좋아진 건데도 벌써 그 영업이익을 넘겼어요. 아직 4분기가 남았는데도 넘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 곡물 가격이 올라가는 점을 좀 감안을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요 팜스코는 한번 뭐 쭉 우상향으로 가는 거를 노리고 이 종목을 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한 번 정도 좀 쳐주지 않을까, 슈팅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세진중공업, 상상인, 명신산업,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팜스코까지, 팜스코까지 네 종목을 좀 언급을 해 드릴 건데, 참고로 이 종목은 하림이 대주주입니다. 하림. 우리 닭고기 파는 회사 있죠. 하림. 하림이 대주주고, 최근에 하림에서 뭐 지네 아들 일감 몰아준 거에 대해서 뭐 49억 원 과징금을 맞은 게 있어가지고 뭐 악재긴 하죠. 악재긴 한데 이 팜스코에 직접적으로 미칠 영향은 제가 봤을 때는 제로예요. 제로고, 그 과징금 맞은 게 큰 악재는 아닙니다. 솔직히. 뭐 과징금을 몇백억 맞은 것도 아니고 49억이니까 뭐 큰 악재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거는 뭐 일회성 악재라고 봐야죠. 기업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림이 대주주라는 거는 뭐 참고만 좀 하시고 이 종목은 좀 관심을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월요일인데 출발이 굉장히 좋죠. 양시장 모두 강하게 좀 상승이 나왔고, 지금 뭐 3050까지는 한 50포인트 정도 남았는데 3050 부근에 갔을 때는 돌파가 나오기 전까지는 무리하게 매매를 하시는 거는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저번에 반등이 나왔던 2900에서 3050까지 쭉 끌어올렸던 그 패턴이랑 현재까지는 거의 동일해요.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뭐 그때보다는 지금이 조금 더 좋기는 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내일하고 내일 모레 시장까지는 꼭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랬고 내일 시장하고 내일 모레 시장에서 수급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3050에 대한 저항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지난 금요일하고 오늘 시장 분위기가 좋았다고 해서 이 좋은 분위기가 끝까지 간다. 예, 그렇게 단정 짓지 마시고 내일 적어도 내일 하루 정도는 시장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지 뭐 아니면 뭐 저항이 나오는지 예, 그거를 꼭 좀 내일 하루만이라도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좀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아무튼 오늘 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